자,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 숫자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200억 원이죠. 네, 바로 200억 원. 한 명의 스타, 가수이자 배우인 차은우 씨에게 국세청이 부과했다고 알려진 세금의 액수입니다. 그렇죠. 얼굴 천재라는 별명처럼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던 그의 이미지 뒤에 사실은 이런 거대한 돈의 문제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터져나온 소식이라 파장이 훨씬 큽니다. 아, 맞아요. 군 복무 중이죠, 지금. 사실 연예인 세금 추징 뉴스가 뭐 드문 일은 아니지만 200억 원이라는 액수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역대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에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본질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누가 세금을 많이 떼었다더라 이런 가십을 넘어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 중심에 있다는 어머니의 회사는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와 명백한 탈세. 네, 그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200억 원.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거든요. 그렇죠. 보통 수억 원대만 돼도 큰 사건으로 다뤄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개인에게 200억 원이라는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시작점에는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요? 바로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A법인이라는 곳이죠. 아,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네, 국세청이 문제를 삼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차은우 씨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요,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그리고 차은우 씨 본인, 마지막으로 바로 이 A법인, 이렇게 세 갈래로 쪼개져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수입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건 사실 많은 자산가나 프리랜서들이 쓰는 방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뭐 법인을 세워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소득을 나누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국세청은 이 A법인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체요? 즉,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연예 기획이나 관리 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만든 유령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한 거죠. 아,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군요. 결국 그 세율 차이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차이가 유혹의 핵심이죠. 얼마 더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에 달합니다. 100억을 벌면 45억이 세금인 거예요. 와, 거의 절반이네요. 그런데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 수준입니다. 거의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아, 엄청난 차이네요. 수십 수백억을 버는 스타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세금으로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아낄 방법이 있다고 속삭이는 전문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합법의 선이라는 게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든다는 데 있죠. 그렇군요. 국세청은 차은우 씨 측이 바로 이 세율 차이를 노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칼을 빼든 거고요. 네, 자, 그럼 양측의 주장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 바로 그 A법인의 실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국세청이 그냥 의심만으로 움직이진 않았을 텐데요.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 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 바로 그 스모킹 건으로 지목되는 것이 회사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요? 처음 이 회사가 설립될 때 서류상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그런데 조사관들이 파고들어 보니까 회사가 실제 이전한 곳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식당이었습니다. 네. 장어식당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죠. 연예기획사가 장어식당 주소로 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식당은 차은우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차은우 씨 측은 물론 정식으로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라고 주장은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당연하죠. 연예인 스케줄 관리, 콘텐츠 기획, 홍보 마케팅 같은 업무가 과연 장어식당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기획사들은 뭐 강남이나 마포처럼
연예계 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사무실을 두잖아요. 그렇죠. 강화도 장어식당이라니 정말 의아하네요. 여기에 의심을 더하는 또 하나의 정황이 있습니다. 2024년에 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는 사실입니다. 유한책임회사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이사나 감사를 반드시 둘 필요도 없어서 운영의 자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럼 다시 말해서 회사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외부에서 들여다보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뜻이죠. 훨씬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국세청은 이걸 의도를 가지고 회사의 투명성을 낮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장어식당 주소지에 외부 감시를 피하기 용이한 회사 형태로의 변경까지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 200억이라는 액수 자체도 정말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스케일의 사건인 건가요? 뭐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들 탈세 뉴스는 종종 들어본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체감하려면 글로벌 스타들과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네. 이 분야의 부동의 1위는 중국 배우 판빙빙입니다. 추징액이 무려 1,400억 원에 달했죠. 1,400억. 그 뒤를 축구스타 호날두가 약 240억 원, 팝스타 샤키라가 약 210억 원으로 있는데 와. 이번 차은우 씨의 200억 원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월드클래스급 세금 추징액인 셈이죠.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겠네요. 국내에서는 배우 이한이, 유연석 씨 등이 억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200억 원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판빈빙, 호날두, 샤키라 바로 다음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1인 기획사나 가족회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독 한국 연예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요? 매우 흔한 방식이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회색지대거든요. 회색지대.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세 전략이지만 조금만 선을 넣으면 곧바로 불법적인 탈세 창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디서부터가 합법적인 절세고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탈세가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업의 실질성입니다. 사업의 실질성.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가 정말로 매니저를 고용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계약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활동 없이 오직 세금 계산서 발행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건 탈세입니다. 아, 또 다른 흔한 예는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에요. 법인 명의로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사서 개인이 타고 다니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는 식이죠.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탈세입니다. 아, 과거에 배우 장근석 씨 어머니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그때도 해외 소득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그건 훨씬 더 악질적인 사례였죠. 해외에서 번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려서 세금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대담했네요. 조세 포탈범으로 기소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논란이 되면 복잡한 수입 구조 때문에 회계 처리상 착오가 있었다, 실수였다고 혐명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의든 실수든 세금을 제때 안 낸 듯 모두 탈세로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괘씸죄 성격의 가선세까지 무겁게 붙여서 추징하는 거고요. 현재 차은우 씨는 군 복무 중이라 외부와 단절된 상태인데 이런 엄청난 논란이 터졌으니 정말 곤혹스럽겠네요. 아, 그렇죠. 특히 이미지 타격이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산은 바르고 깨끗한 모범생 이미지였잖아요. 네, 정말 그랬죠. 이번 사건은 그 이미지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타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곳은 역시 광고계입니다. 아, 광고계. 신한은행,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같은 주요 광고주들이 발빠르게 그의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형적인 손절 움직임이죠. 특히 금융권 광고 모델이었는데 타격이 더 크겠군요. 당연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곳인데 광고 모델에게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 이건 브랜드 이미지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금융사가 모델의 도덕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곧 공개될 넷플릭스 작품도 있는데 작품 자체의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속사에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던데
법적인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00억 원이라는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차은우 씨 측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네, 쉽게 말해서 200억 원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당신들의 판단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죠. 아하. 여기서 A 법인이 정말 실체가 있는 사업체인지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가 맞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될 겁니다. 일종의 최종 변론 기회 같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차은우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징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있군요. 하지만 보통 국세청이 이런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개월간 모든 금융기록과 주변인 조사까지 마친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국세청의 입장도 매우 확고할 겁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야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험난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금 추징. 그 중심에는 실체 논란에 휩싸인 어머니의 회사가 있었고요. 네, 이로 인해 한순간에 모범생 이미지가 무너져 내린 한 톱스타의 위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복잡하고 민감한 돈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본 것 같네요. 그렇죠. 고소득자에게 절세는 생존 전략이자 중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이번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차은우라는 한 명의 연예인을 겨냥한 것을 넘어서 이런 방식이 만연한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계 전체에 국세청이 던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 일종의 본보기 같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행이나 공익적인 기업의 광고 모델을 볼 때 그들이 가진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품이나 브랜드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의 공적인 이미지만큼이나 개인의 재정적 투명성이나 납세 의무 같은 부분도 우리가 브랜드를 신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번 논란이 여러분이 특정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